안녕하세요. 글로벌 TV 영상정보 시간 정성화입니다. 오늘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에 있는 우라늄 정령 공장에서요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광산 붕괴 징후가 포착이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해북도 평산군 평화리에는요 우라늄 정령 공장이 있는데 핵물질의 원료인 우라늄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2019년 2월 미국 정상 간 하노이 회담 결렬 당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를 요구했던 5대 북핵시설의 하나입니다. 참고로 당시 그 5대 북핵시설은 영변, 강산, 하갑, 평산 그리고 박천에 있는 핵시설인 걸로 알려집니다.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시설 확장 공사, 즉 그 폐광 침전지를 추가로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기존의 침전지가 차서 포화 상태이고 확장하려고 인접 지역에서 굴토 및 물막이댐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요 공장 가동에 박차를 가해서 핵물질 생산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2022년 선제적 핵공격을 법제화한 데 이어서 올해 2023년 들어서는 전술 핵무기 및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촉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북핵 강화 및 그 정책의 일환으로 평산 우라늄 공장 시설을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정령 공장은요 인근 광산에서 채굴하는 우라늄 광석을 정년 또는 재련해서 우라늄 정광, 옐로우 켑을 생산하는 곳인데요. 이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폐광석 찌꺼기를 강 건너 저수지로 보내서 그동안 쭉 침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침전지가 다 차서 녹조 현상을 보일 만큼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그래서 그 옆에 오른쪽으로 침전지를 추가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굴토 작업을 하고 댐 쌓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이번에 포착이 됐습니다. 침전지 확장 예정 부지는 길이가 한 1km 정도 되는 상당히 긴 구간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요 1km 구간에 걸쳐서 새로운 침전지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침전지 오른쪽으로 약 110여 m 지점에서 처음 굴토 공사가 시작이 돼서 175m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댐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데 침전지 물을 막기 위한 물막이 댐을 건설하는 걸로 보입니다. 공사 구간 일대는 경작지인데요. 새로운 침전지가 저지대 경작지에 조성이 되는 걸로 봐서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일대 농경지하고 지하수, 토양, 산림 등이 폐광석의 침출과 누수에 의해서 오염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이콥 보그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자칭 오신트 공개정보 민간 분석가라는 미국 청년인데요. 20, 30대 정도 될 겁니다. 그 대북 인터넷 전문 매체인 액세스 DPRK를 개인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웹사이트에 평산 우라늄 공장 시설 확장 공사를 처음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추가로 분석하고 제 의견을 넣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 기고를 했던 건데요. 이 친구가 저하고 RFA에 각각 항의성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평산 공장 확장 공사는 자기가 최초 탐지한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신을 보냈습니다. 당초 RFA에 내가 기고문을 보낼 때는 당신 웹에서 참고하고 추가 분석한 것임을 분명히 명기했는데 RFA가 최종 편집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것 같다고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후 추가 문제나 이의 제기 없이 일단 여기서 일단락됐습니다. 이것이 이 친구가 운영하는 액세스 DPRK라는 개인 웹사이트에 올라온 평산 공장 확장 공사 기사입니다. 이 친구는 트위터하고 웹사이트, 페이스북 등을 운영을 하는데요. 주로 구글어 수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대북 영상 정보를 생산을 합니다. 저하고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참 신기하고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개인 웹하고 트위터 등에 글을 올리는데요. 그냥 지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거나 어디서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친구가 때로는 그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을 영상 분석을 해서 올리기도 하는데요.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좋아합니다. 참 재밌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친구가 북한 전역에 대해서 지리정보하고 표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다는 겁니다. 아주 뭐 깨알같이 자세하게 잔뜩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학생과 비영리 단체는 500불을 받고 미디어 단체 등에는 750불에 팝니다. 이걸 구축하라고 공들여 쓸 시간하고 노력에 비하면요. 아주 뭐 헐값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 친구는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지가 좋아하는 취미 분야에 꽂혀서 거기에만 열중하는 것이 그 마치 일본의 오타쿠 같은 스타일의 인물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 친구가 구축해 놓은 평양 시내 지리정보하고 표적정보 DB입니다. 대단합니다. 웬만한 시설에는 이름을 깨알같이 다 달아놨습니다. 자기 필이 꽂혀서 거기에 열중하는 바로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친구는 아마도 그 미 국방부나 CIA 등에서 은직을 데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신세대 친구들은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조직에 얽매이는 답답한 생활은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는 평산항에 있는 우라늄 광산에서 붕괴 징후로 보이는 집안 침하가 포착이 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라늄 광산의 부지는 217헥타르로 우리 여의도 290헥타르의 약 75% 정도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입니다. 광산에서 길이 100m 안팎의 대규모 화물이 4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그 2019년에서 2021년경에 매몰 사고가 3곳에서 일어났는데 삼각형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미국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1, 2년 사이에 집중해서 발생을 한 겁니다. 아마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핵무장 강화로 선회하고 핵물질 생산을 서두른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함몰 원인은 자연 침하가 아니고 무리하게 채굴을 하다가 일어난 인위적인 광산 붕괴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요. 인명피해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광산 사고 등은 외부로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고요. 지역 주민이나 광산 근로자 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평산에 있는 마장산에서 우라늄 광석을 채굴을 하는데요. 광산 좌측을 보면 원석을 채굴하고 남은 검은색의 찌꺼기가 720m 길이로 골짜기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이 채굴하는 광석을 530m 길이의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그 우라늄 정령 공장 분쇄장으로 이송을 합니다. 공장에서는 이 광석을 정년 또는 재련해서 우라늄 정광 그 옐로우 켬을 생산하고 이 정광이 다시 영변 핵단지로 옮겨져서 핵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위성 사진에서 보면 광산 중앙 오른쪽에서 집안 침하가 4군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성 사진에서 보면요. 우라늄 광산 집안 함몰 경과가요. 처음에는 100m가 넘는 길이에 2280평방미터 면적으로 하나, 그리고 155평방미터의 크기로 또 하나, 이렇게 두 곳에서 집안 함몰이 있었는데요. 2013년 이전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 후로 12년간 함몰 현상이 없다가 2019년 말에 56m 길이 그 800평방미터 면적으로 새로운 집안 침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그 51m 길이에 757평방미터 크기로 추가 매물이 발견되고요. 같은 해 7월에는 인접지역에서 70m 길이에 1000평방미터 면적으로 집안 침하 현상이 또 포착이 됩니다. 특히 2021년 7월에 촬영한 영상에 그 나타난 함몰지역 세 곳은요. 삼각형 모양으로 인접해 있는데 아마도 이 일대에서 지하갱돈에 붕괴 사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남북한 우라늄 광산 분보 실태를 간략히 소개하면요. 북한에는 황해북도 평산하고 금천, 평안북도 박천과 순천, 함경북도 나선 이 5곳에 우라늄 광산이 있는데요. 황북 평산 광산에서 연간 10,000톤 정도 우라늄 원석을 채굴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우라늄 광산이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 쓰이는 그 우라늄은 전량 외국에서 100%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 한국에도 충청남북도 일원에 우라늄이 매장이 되어 있는 걸로 파괴됐지만요, 품위도 낮고 환경 파괴하고 오염 등을 우려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점도 북한하고 대조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령 공장에서 시설 확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핵전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증강하려는 방침에 따라서 핵물질 생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침전지를 저지대 경작지에 새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 구간과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우라늄 폐광석의 침출과 누수에 노출이 돼서 농경지하고 지하수, 토양, 산림환경 등이 독극물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산공장 가동이 늘면 우리 대한민국 강하천하고 바다의 오염 가능성도 커진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평산공장에서 새어나오는 독극물이 예선강으로 흘러들고 다시 강물이 남으로 흘러서 한강 하구하고 강화만에 이어서 서해로 빠져나갈 것인데, 앞으로 이 평산공장 그 시설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그 내용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주기적으로 지속 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평산광산에서 규모가 큰 지번 함몰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1, 2년 사이에 집중이 돼서 발생한 건데요.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핵물질 생산을 서두른 데 따라서 일어나는 광산 사고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연 침하가 아닌 그 인위적 광산 사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인명 피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광산 사고에 대해서는 외부의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하고 광산 근로자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이콥 보글에게는 이에 대해서 사전에 이메일로 공지를 했습니다. RFA 그 주민 북한의 평산 광산 붕괴 징후가 게재될 예정이라고 통보를 했고요. 그 내용으로 제이콥 보글의 트위터를 참조하고 분석해서 본문에도 당신 이름을 인용해서 넣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알려줘서 고맙다는 짧은 답신을 보내줘서 서로 기분 상한 일 없이 사이좋게 마무리 잘 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